너라도 잘 보면 다행이지. 좋아. 자, 연속 설명할게요. 자, 연속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표현하고요. 함수 fx가 중요한 표현,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연속이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요거부터 정의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정의할 거예요. 이거부터 설명하려면 금방 할 거니까 원래 되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은. 자,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뭔 소리냐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a, fa가 있는 거예요. 그때 x가 a로 여기 임의의 점 x, fx가 있는데 우리가 x를 현재 a로 계속 보낼 거예요. 극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x, fx는 함수 y는 fx 미절일 거 아니에요. y는 fx 미절이겠죠. 이 점 위에 있는 이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 점이 어디로 가게끔? 얘로 가게끔 쭉 보내는 거죠. 그때 이 친구 fx가 어디로 갑니까? 를 물어보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의미거든요. 이 뜻이 뭐라고요? 이 x, fx가 있는데 이 점의 x좌표를 a로 아주 가깝게 보냈을 때 y값은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이리로 가겠죠. 그래서 얘를 fa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다가가는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된대요. 근데 함수값이 안 같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빵과 뽕 나가지고 실제로 x가 a일 때는 a, fa가 6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점은요 a, 베타라고 할게요. 당연히 베타랑 알파, 지금 베타가 fa랑 다른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극한값은 얘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점이 다가가면은 y값은 얘 근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함수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극한값이 존재하더라도 함수값이랑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만 연속이고, 근데 이제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려면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a, fa면 이쪽에서 오는 값하고 이쪽에서 오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 그냥 오른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인데 그럼 여기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다를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 오는 건 여기서 멈추고 오른쪽에서 오는 건 여기서 멈추죠. 그럼 값이 다 다르겠네. 이게 좌우과 극한이 다른 상태여서 이런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지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걸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는데 살짝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정확하냐는 뜻이고, 얘랑 같아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하고 함수값은 fa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 세 개가 다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설명 이거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주어진 범위를 줄 거예요.
뭐 마이너스 4부터 뭐 3까지 뭐 또는 뭐 3부터 마이너스 10, 뭐 플러스 10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 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예요.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인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연속인 함수 fx를 우리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fx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구간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에 어떤 x를 막 갖다 넣어도 그 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그게 다 만족이 되면 이 함수는 거기서 연속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실수 전체는 이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실수 전체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등호는 왜 안 들어가요, 쌤? 왜냐면은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서 등호를 못 써요. 이 무한대는 상태거든요. 어떤 상태였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예요? 계속 작아지는 상태잖아. 그럼 쭉 가고 쭉 가는데 이 안에 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라는 얘기죠.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는 거 이 안에 들어간 거 다 라는 뜻이니까 이걸 우리는 실수 전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이거라고 하면 뭐라 하면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요거를 문제로 쓰는 게 연속이에요. 저번 시간에 딱 여기까지만 진행했었습니다. 맞지? 아니 그래서 못했나? 연속함수 성격했어요? 그건 하면서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경우는 다 했어요. 연속에서. 자, 출발. 문제 풀어보자. 엄마 보러 가서 놀아요. 엄마 몰라요. 유형 14, 111번. 이거 북한. 111번. 극한이에요, 이거. 극한에서도 질문해주세요. 유형 11, 102. 유형 11에 101. 유형 12에 104. 증시가. 떠. 108. 103. 끝. 그냥 끝. 연속 질문. 176. 180, 190. 183. 179번에 3번. 179번에 3번? 네. 192, 194. 184. 184. 네. 185. 진영, 추가. 은정이는? 다 나왔어요? 오늘은 우진이는 끝? 출발.
극한부터 하죠. 유형 11부터 하겠습니다. 유형 11. 좋아.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디로 가냐 이 얘기잖아. 자,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리미트 x를 보통 어디로 보냈지? 무한대로 보냈죠. 근데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그럼 이거 연습 잘 안 돼요. 물론 그냥 머리를 풀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잘 안 되니까 제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 그러면은 x가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정식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네. 지금 마이너스 x가 t야. 그럼 t는 어디로 가? 무한. 무한으로 가겠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출발. 그러면은 저 주어진 식이요. 리미트 t는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자, 바로 루트에 x 대신에 각 마이너스 t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 t제곱 플러스 bt 빼기 t는 2로 갑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죠.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일단은 형태 좀 볼까요? t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무한대로 가나요? 현재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중에서 무의식 형태죠. 정비가 무의식 형태 나온다고 뭐 하랬어? 유리화. 그치. 분자에 있건 분모에 있건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럼 유리화를 하시면 루트 at제곱 플러스 bt 더하기 t. 여기는 이거 지금 켤레를 못한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at제곱 플러스 bt 빼기 t제곱이 됐을 겁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위로 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은우야, 이거 몇 차야? 최고차 1차죠. 왜요? x제곱의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x제곱의 2분의 1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친구는 x1차랑 동일할 건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최고차항은 여전히 1차일 겁니다. 그럼 얘는 1차고요. 얘도 몇 차예요? 1차지. 그럼 얘는 지금 몇 차예요? 만약에 이게 사라지는 2차가 사라지는 게 없다면 얘는 몇 차예요? 2차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어디로 가? 발산해버려. 엄청 커지니까. 당연한 게 무한대가 물론 이건 없는 식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빨리 커지겠습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지겠죠? 그럼 분자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는 건 티도 안 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고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런 느낌이지. 1조분의 1 얼마예요? 거의 0이죠. 0이라고 보는 게 무방하잖아요. 근데 무한대라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것분의 1 이런 거니까 얘는 완전 0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우리 극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지. 얘가 지금요 극한까지 어디로 간대? 2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2차고 1차는 안 돼. 그럼 발산했어야지. 그 뭔 소리야? 2차가 죽었다. 라는 얘기죠. 2차가 죽으려면 A 얼마? 1. 그죠? 그 2차가 죽겠죠. 그럼 2차가 죽어.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위에랑 아래랑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 차수로 나눈다. 아, 포인트인 거예요. 뭐로 나눠야 돼? T로 나누는 거죠. 갑니다. 분모 분자를 T로 나눌게요. 그냥 B만 남고요. 루트에 T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T제곱분의 1로 갈 거예요. 그죠? 얘는 T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a 더하기 t분의 b 더하기 t로 나누는 것이 1이에요. 이 결과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2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봐봐.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아까 말했다시피 무한대로 상수잖아요. 상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만 남냐면 이 결과가 여기 t가 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얘는 영향 안 받아요. t에 루트 a 더하기 1분의 b가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a가 얼마였지? 1이라며. 여기가 1이었죠. 그럼 이 결과는 2죠. 그럼 2분의 뭐가 나와야 2가 될까요?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4요? 넣어라. 그래서 a는 1, b는 4. 가면 5. 이렇게 푸는 문제를 우리는 극한의 이정계수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차근차근히 풀어야 돼요. 차근차근히.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해 가시면서 지정이 되냐? 문제 해야 돼요? 안 돼? 근데 T로 안 바꾸고 못 풀어요. T를 안 보고 못 푸냐고? 네. 아, 풀 수야 있지. 머리가 없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풀어요? 아이, 하지 마. 머리 아프다니까. 아유, 저거 부딪히겨. 일단 그 유기가 해. 자, 네 머리를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이 친구는 양수로 가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돼. 얘가 양육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돼? 그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지. 하지 마. 네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x를 양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수식을 머릿속에서 바꿔가지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 짓을 왜 하냐? 손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편한데. 하지 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무조건 t를,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놓고 푸세요. 무조건. 안 그러면은 머리가 터질지도.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들도 이렇잖아. 그죠? 만약에 정말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안 하고 싶을걸. 하지마. 자, 넘어가죠. 형식아, 그 배터리 떨어지면 얘기해요. 네. 아, 차라리 그냥 꼽아도 돼? 고마워. 땡큐. 이제 같은 문제로 넘어갈게요. A 루트이겠죠? 얘가 루트 2여야 이거 제곱이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a제곱 x제곱 루트 x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ax 했는데 얘가 날라가야만 1차분의 1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날라가시면 a제곱이 2여야 하니까 A는 루트 2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수라는 게 있나? 아마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여기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A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A가 음수잖아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음수이잖아. 그럼 얘가 X가 무한대로 얘가 0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무조건 A는 양수여야 돼요. 이걸 좀 푸시면 돼요. 똑같은 다음 객사 아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이것을 못 써. 자,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요 수투에서만 가르치고 있지만 수능에서도 풀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에서는요 이 fx 자리에 사인 함수가 올 수도 있고 지수 함수가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함수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적분을 배운 상태일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저 다항식 옆에 있어라는 게 꿀비 같은 막 엄청나게 좋은 정보예요. 왜냐면 봐봐. 다항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n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인수분해서 써먹을 수 있고 써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리고 다항함수의 메인 포인트는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and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다항함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항함수라는 정보가 나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얘가 몇 차입니까? 정식이 몇 차냐 이거? 1차. 1차예요. 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1차인데 얘가 만약 2차 이상이면은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고요. 얘가 1차인데 얘가 상수항, 2 이런 애면요. 얘가 1차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게 0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다항함수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아닌 상수로 수렴 중이죠. 그럼 얘가 1차면 fx는 몇 차다? 1차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fx에다가 1차식을 넣어주세요. 자,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1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가 정석입니다. 얘들아, 정석을 알고 꼼수는 아니고 정석을 알고 빨리 푸는 걸 알아야 나중에 더 적용이 잘 되는 거야. 1차니까요. 최고차항을 나누면 1차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 2 빼기 x분의 1 a 더하기 x분의 b인데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실 테니 이것이 1이 나오려면 a는 이어야 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꿀팁을 드리는 거지.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일 때 이 결과값은 얘도 n차고 얘도 n차인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값은 분모 분자의 계속이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4x 2023 분의 2x 2023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뒤에 뭐 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x가 무한대로 갈 때 차수가 하죠. 초고차항 x 차수가 그죠? 그럼 얘네들의 비율로 갑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요 얘로 나눌 거잖아. 그럼 얘가 차수가 낮으면요 전부 다 0으로 가요. 그래서 싹 날아가고 뭐만 남아? 이렇게 남겠지. 그럼 얘는 둘만 남을 테니까 2분의 1 나오실 겁니다. 이해되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우리 이 문제 푸는데 왜 했냐? 자,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본 문제에서 이 결과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분모,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1차고 얘도 1차인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a는 볼 것도 없이 2예요. 왜? 이것들의 비율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쑥 넘어가는 거야. 아까 전에 그 작업은 정석으로 쓴 거고 이제 그걸 다 통달하고 나면은 A 이겼네. 가 보이는 거죠. 괜찮아? 자, 좋아.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게 하나 남았어요. 저 뭐요? 이건 뭐 쓰는 거냐면 이걸 잊지 말아야지. 얘가 다항함수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다항함수는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의 뜻이 뭐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2였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1이 2였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fx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하는 의미랑 똑같고 근데 fx가 a가 아까 2였잖아요. 2x 플러스 b니까 10원 넣으시면 b가 나오겠죠. 그럼 fx가 띵 하고 나와요. 끝. 지금 이거 한 문제 풀자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 아니야?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길죠? 복습되지? 또 개념 설명해주기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계속. 야. 예. 108도 질문이 108 질문인 사람? 110원 해줄게. 108 없어? 108, 110. 100 하고. 아, 100 했어. 110으로 갈게요. 110. 지워. 눈이에요. 간지러서 어떻게 해요? 알러지 반응이죠. 비 오면 왜 그럴까? 습도에 약간 비 오면 어떨까? 비염 제때는 더 심해져요. 너 말고 에어컨. 네네 에어컨. 너 왜 우는 거야 이렇게? 아 오는 거 진짜. 에어컨 때문에 우찬이도 에어컨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잠깐만 바람 쐬고 있을까 알아서 그게 심해가지고. 자, 11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함수 f의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를 풀어봐라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x 빼기로 나눌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준비해? 아. 짜잔. 근데 이거 아마 질문 나올 때 의도가 그거였을 것 같은데 뭐였을 거냐면 양변에 x 빼기로 나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 양수를 나누는 건 상관없고 음수를 나누면 분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그 1의 우극한으로 가면 x 빼기 양수니까 얘를 나누는 건 그냥 이거 쓰시면 되거든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풀고 좌극하는요 x가 1보다 살짝 작은 것으로 가는 거니까 x 빼기 음수가 돼요. 그럼 얘를 나눠버렸다는 얘기는 분모양이 반대가 될 거고.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 난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거 물어봤죠. 이 뜻이 뭐냐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냐까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극한값 물어본 거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뭐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안 뜻이잖아요. 이걸 왜 해? 같다는데. 맞죠? 이미 같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얘, 이 좌극한 우극한이 이미 같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눠 생각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저 의미를 이해한다면 저건 이미 좌극한과 부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을 구해봐라 뭐 말하는 건데 이거는 좌극한 부극한이 모양이 다르니까 나눠 풀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바본 거지. 이 내용을 모르고 푸는 거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거야? 얘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것만 할 겁니다. 자, 그러시면 약분이 될 거예요. 약분이 되어버리시면은 x 플러스 1만 남고요. 약분이 되어버리시면은 2로 묶어버리고 x만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럼 x가 1로 가버리면요. 친구들, 이 친구는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약분하고 나면 얘가 x 플러스 1만 남는 거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얘도 2x만 남았으니까 다항함수죠.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양쪽이 2로 가면은 가운데 핀에도 2로 가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로 가요. 지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위해 점 p, t, t제곱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말은 겁나 길어. 그죠? OP하고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앞에 들어가자. 여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점수가 네. 원점이랑 t, t제곱 지나거든? 이게 기울기 얼마냐? t분의 t제곱 t분의 t제곱이니까 t. t겠죠? 그죠? 봐봐, 얘가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는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T가. 그죠? 0으로 간다는 얘기는 T가 0은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분모에 와도 돼요. 이해됐죠? 0은 아니니까. 그럼 기울기 T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우야, 얘 기울기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직각이니까. 그럼 이 직선, 초록색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요. t, t제곱을 지나요. 전개하시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t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y절편.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는 거죠. 0, t제곱 플러스 1. 얘가 뭐였다? t였다. 그럼 집어넣으면 뭐야? 리미트. t가 한없이 원점으로 다가갈 때 ft는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다. 자, 왜 1로 가? 왜 1로 가요? 이거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계속 써먹을 거예요. 정리. 당신 됐냐? 어디? 됐어요. 오늘 됐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요 400mm가 온대요. 충남에. 조심하세요. 밤에 물가 근처 가지 마세요. 큰일 나. 쓸려간다. 지하철도 있죠. 저쪽 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고가 밑에 여기 가지 마세요. 강에 천 지나가잖아. 오늘 그 근처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나. 물이요 생각보다 빨리 부어올라요. 능하
이제 연속으로 가요. 뭐 문제 풀겠는데? 살 거는 해야 돼요. 176. 자, 연속성을 조사해야 돼요. 친구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여기 쓴 모든 함수는 연속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주어진 구간에서 fx랑 gx 연속이잖아요. 네, 더하던, 빼던, 곱하던, 나누던 다 연속이에요. 단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주어진 구간에서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제가 요걸 안 되는 얘기야. 이러다 이거 칩시다. 얘가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범위 안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버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요, 이 친구 연속이죠. 왜요? 다항 함수니까. 이 친구 연속이죠. 다항 함수니까요. 저는 바트! 이 범위에서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있죠. 누구? 마사. 그죠? 마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시스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이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없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는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분모가 0만 안 되면 돼. 정식이 돼? 얘가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이거 앞으로 연속성 조사할 때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발? 출발. 자, 친구들. 얘네들 각각은요, 지금 연속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항함수니까. 각각은요. 그럼 얘가 이 fx라는 함수가 부변속을 한다면 가능한 포인트가 딱 두 군데죠. 어디? x가 2의 좌우에서 또 마이너스 1 좌우에서 함수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두 군데에서만 지금 조사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2의 좌극한하고요, 우극한하고 2의 좌극한의 fx 값을 비교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들 각각 값은 현재 연속일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바로 얘기해야 돼. 이게 얼마야? 바로 띵 나와야 돼. 이해했으면. 얼마야? 5점. 자, 갑자기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친구는 연속이죠. 그러면 2의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잖아. 그럼 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좌극한이죠. 맞아? 그 다음에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은 x의 인버스 얘죠.
이 친구의 우극한이랑 이 친구의 함수값은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거기다 1을 집어넣은 게 뭐예요? fx의 우극한이 되겠죠. 같아요, 달라요? 띵. 다르니까 뭐예요? 정확한 우극한이 다른 순간 이게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문제 갑자기 확 쉬워졌죠? 자, 마이너스 1 정확한 우극한 구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목한입니다.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현재 연속이니까 이 친구의 함수값하고 자극한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한테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한테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서로 같아? 같네요. 함수값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연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에요. 뭐라 그러는데 x는 2에서만 변속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 빼고 다 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 방금 내가 말한 걸 잘 이용해. 구간에서 연속. 아! 저 만약에 답을 응. 그냥 불연속이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x가 2에서 불연속입니다라는 말하고 2 빼고는 다 연속입니다는 다르잖아. 그냥 불연속은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잖아. 연속성을 조사하는 얘기잖아. 감안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문장인 거고, 내가 2 빼고는 다 연속이야 라고 하면 2에서만 불연속입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잖아. 그럼 이 문장의 제대로 된 답은 얘겠죠. 물론 이렇게 했다고 아마 틀리진 않을 거야, 선생님이.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썼냐 하면은 선생님 다 맞추잖아요. 이렇게 할 말은 없긴 한데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 널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 네가 이거 있을 때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럴 바에 서술형이라. 그 한번 그 대통 당하신 분이 여기 있어요. 그 약간 그 미스가 있어가지고 점수 1점 내려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얘기해드리는 건 잘 쓰셔야 돼요. 치사하게 나온단 말이지. 선생님들이 우리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열받게 하면서 때리고 싶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담당자가 안 해줄 거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가 없어. 다음번에 그런 일을 만나줘야죠. 너무 열받으니까. 고3에도 이번 있었어요. 뭐였지? 걔는 뭐였더라?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걸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따져야지 했더니 가서 따졌는데 안 해줬어. 되게 어이없는 거야. 틀린 것도 아니야 저거.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x는 1이라고 써야 되는데 1만 써서 틀렸다.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x는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1만 썼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선생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계속 안 해줬어.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문장이 아마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문장이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x는 뭐 써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한 거에서 그냥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마세요. 서술형 쓰실 때. 짜증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저거다. 걔 약분 안 해가지고 한 명 있었어요. 고3에 4분의 2라고 썼다고 아니다. 답이 개똥 같았어. 뭐 약분하면은 13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숫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약분이 안 되는 줄 알고 준 거야. 줬는데 그게 됐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여왔어. 다행히 친구는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괜찮아. 생각 안 해야 돼. 넘어가요. 가자고. 79번에 3번? 야, 이거는 3번만 풀 수 없잖아. 이씨. 다 푸는 거잖아. 이거. 3번 어떻게 풀어, 이걸? 자, 이 문제 그렇게요. 지고 나갈 수 있겠지? 집중해요. 이 문제 어려워. 뭐냐? 춤을 추고 있는데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문제 풀어라. 여기에요. 대봐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놓칠 것들이 많아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f 합성 f1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1이 얼마냐 정식아? 하나 0이죠? 그냥 f0이랑 같은 거니까 f0은 얼마예요? 1. 굿. 됐죠? 자, 2번 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합성 fx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해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포인트죠.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f 합성 f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목적지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목적지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7번. 리미트 x가 1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x를 먼저 1로 보낼게요. 자, 1로 갈게. 정식아, x가 1로 가고 있어. fx는 어디로 가? 2요. 그렇게 말하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야. 자,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잘 봐봐. 이렇게 다가오는 게 1의 저극한, 이렇게 다가오는 게 1의 우극한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값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가까운 수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y 값이 현재 2보다는 작죠. 맞아요? 그래서 fx는 현재 뭐라고 말해야 돼? 2보다는 살짝 작은 값에 있습니다. 인 건데, 만약에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의 목적지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2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2가 맞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게 얘 목적지를 물어본 거지 얘 목적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2보다는 살짝 작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럴 때 이 상태에서 f 합성 f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가 지금 2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죠. fx가. 이 안에 있는 정역이 2의 작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작은 값으로 가면 되지. 2의 작은 값은 6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또 2라고 해? 또 1이라고 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1보다는 살짝 위야?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해야 돼? 1보다는 살짝 큰 값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이 친구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1보다 살짝 작은 값, 큰 값에서 계속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1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럼 목적지는 어디예요? 1. 이라고 말하는 거야. 계산해? 여기 전까지, 우리가 이 리미트를 붙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그 값이 아니고 정확 그 값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해됐죠? 얘는 지금 정확하게 그 값이 아니야. 얘가 지금 1로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1보다는 살짝 큰 값인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정확하게 1인 순간은 없습니까? 있지.
리미트 x가요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fx로 해볼게요. f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걸 볼 때 현재 x가 0에 우극한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f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죠. 이게 1이라고 하면 계속 1인 거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1이에요. 1의 우극한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물어보기를 f 합성 f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해돼요? 얘는 그냥 정확하게 f1을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얘는 지금 1의 정확한 우극한이 아니야. 그냥 딱 1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f1 딱 값을 그려주면 돼요. 얼마나 그러는데? f1은 1이겠지. 이해되셨음? 이걸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문제도 뭐야? 리미트가 x 1로 가는 게 우극한 좌극한이 아니라 극한이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왜 우극한에서 안 나왔냐면 SF로 갈 때 fx가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2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어. y값이. 그러니까 1로 와도 2보다 살짝 작은 값이고 1로 와도 2보다 살짝 작은 값이어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아서. 원래는 나눠서 풀어야 돼. 원래는 나눠서 푸는 게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생략하고 원래는 해야 돼. 이거는 분명히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이거 한 번에 이해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 한 몇 번 돌려야 돼.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개념 원리를 2번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죠? 개념 원리 2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3번째 보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분명 지금 한 3번째가 드릴 겁니다. 그죠?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번에 이해되기가 이게 많지 않아요. 이거 한 번에 이해되면은 머리가 되게 좋아. 180. 3번 했어요. 했나? 했나? 했어요? 1번이 F 합성 F1이 1이었고 극한값도 1이었어. 그건 뭐야? 같아요. 같아요. 연속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이거. 중요한 거네. 제가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얘가요, 연속 함수죠. 가항 함수입니다. 얘가 지금 불연속 함수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모든 순간에서 불연속은 아니죠. 얘는 지금 봐봐요. 주어진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색칠해 놓을게요. 이 범위 안에서 이 친구도요. 1, 2, 3에서만 불연속이에요.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fx라는 친구가요. 0부터 1 이 반다치 구간에서요. 이 친구 연속이죠. 이 구간에서 연속 맞아? 이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돌아야 돼. 여기만 딱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연속 맞죠? 맞나요?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내가 뭘 했었거든요. 연속이 됐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x 빼기 1 곱하기 fx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라고 말하면 연속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 볼게. 그러면은 x 빼기 1 곱하기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지점은요.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fx가
불연속인 지점에서만 얘가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자, fx가 불연속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gx가 불연속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인데 이 친구의 어떤 요소 때문에 얘가 그 지점에서 우연치 않게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가 불연속인 지점을 우리는 현의점이라고 해요. 무슨 불연속이 가능한 지점. 그 현의점에서 뭘 하면 되냐면 현의점에서 불연속성을 조사하면 돼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는 불연속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인 구간에서는요 불연속이 어차피 안 나와.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가 불연속인 지점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몇 군데 한번 조사해보면 돼. 1, 2, 3만 조사해보면 돼요. 알겠지? 가볼게.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gx하고 g1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2에 우극한으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2에 좌극한으로 갈 때 gx, g2가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리미트 x가 3에 우극한으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3에 좌극한으로 갈 때 gx, g3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의점에서만 조사를 하면 돼. 해볼게요. 자, x가 1에 우극한으로 간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다시 봐봐요. x가 1에 우극한으로 가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죠. 0으로 다 가잖아. x 빼기 0으로 다 가잖아. 그럼 fx가 봐봐요. 여기서 지금 발산하는 거 있어요? 얘가 x가 1로 다가갈 때 fx가 발산해요? 얘 어떤 젖수로 가죠? 어떤 값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 맞죠? 그 다음에 x가 1 좌극한으로 가요? 얘 또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발산만 아니면 얘도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g는요? 여기를 할 거죠? 0이에요. 맞나요? 그럼 0, 0, 0이니까 뭐예요? 다 같네? 연속입니다. 이래서 자, 이해할게요. g가 2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면 x 빼기 1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요. x가 2로 갈 거니까 1로 가요. 그럼 f 2의 우극한 어디예요? 2의 우극한 뭐다? 2의 우극한은 현재 1로 갑니다. 얘는 지금 1 곱하기 1이에요. 얘는 1로 가고 2의 우극한이 1이어서, 자, 좌극합니다. 이 친구 2의 좌극한으로 가면 여전히 1로 가요. 자, 이 친구한테 2의 좌극한 보낼게요. 2의 좌극한으로 보내버리면은 2로 가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여서 얘는 2예요. 이미 다르지? 그래서 지금 괜찮아? 상이 괜찮아요? 정시가 괜찮냐? 네.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 왔어. 3에 우극한으로 가요. 그럼 얘는 2로 가요. 3에 우극한으로 갈게요. 3에 우극한입니다. 그러면은 2로 가요. 4예요. 3에 좌극한으로 갑니다. 얘는 3에 좌극한으로 가시면 2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에 좌극한으로 가시면은 2로 가요. 극한 값은 같네요. 자, G3 할게요. G3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F3인데 현재 F3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죠. 얘가 다르잖아요? 불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의 X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5 쓰시면 되죠. 이게 정석으로 푼 거예요. 난 이렇게 안 써요. 치사하게 난 이렇게 안 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이게 정석이야. 얘들아, 정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나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딱 붙은 거잖아. 자, 그냥 지울게요. 자, 나는 어떤 거에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아까 이 혐의적인 건 알겠거든요. 요거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이 fx가 불연속인 지점이 x는 1, x는 2, x는 3입니다. 이걸 혐의점이라고 했어요. 혐의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웬만하면 혐의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얘가요, x가 특정 값으로 다가가면 이 친구가 발산하지 않는 이상은 상수로 갈 거거든요. 상수 곱하기 뭔데, 얘가 불연속인 지점인 이유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셋 중에 뭐 하나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상수를 곱했는데 같아질 수가 없지 사실은. 그죠? 그런데 같아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 곱해지는 값이 0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F3 볼래요? 얘 좌극한이 2고요. 우극한 2예요. 함수값이 0이죠. 얘한테 0 빼고 아무거나 곱해봐. 같아질 수가 있나?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좌극하는 2고 우극하는 2고 함수값이 현재 0인 거야. 0을 곱하면 안 돼. 0 말고 아무거나 곱해보라고. 같아질 수가 있는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뭐? 얘한테 0 곱하고 얘한테 0 곱하고 얘한테 0 곱하면 다 같아지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뭘 곱했지? x 빼기 1 곱했지? 그럼 얘는 x가 1일 때, x가 1의 좌극한일 때, x가 1의 우극한일 때 모두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제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니까 곱해버리면 다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수능에서 이렇게 써먹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는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일까요? 물론 이걸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이제 어디다 써먹겠죠. 중간 과정일 거야 이거는. 근데 알 수 있어야 돼. 자, fx가 실 전체에서 딱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x 빼기랑 x 빼기 3을 곱해줬더니 얘가 실 전체에서 연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fx가 두 군데가 불연속이었던 곳이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1하고 3에서 불연속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곱해지니까 1에서 불연속이었었는데 000을 곱해버리니까 다 0으로 같아진 거고, 3에서 얘가 불연속이었는데 000 되니까 좌우서 우극한 함수가 0 되는 거니까 얘 때문에 다 0에서 같아지고, 그럼 불연속인 지점이 해소됐죠. 그러니까 실 전체에서 연속이 됐구나. 난 다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걸 풀어도 되겠죠. 너희가 이런 정보들이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수능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불연속 지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다 0을 다 곱해버리면 같아져서 연속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여기 예시 문제야. 저기 개념이 아니고.
이거 오래 걸릴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는 나갔습니다. 어렵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 이거 해요? 알았어요? 또 지금 미리 지금 이 사람 미리 괜찮아 이거? 해? 해달라 하면 되지. 자 여기서는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의심해요. 들어봐 선생님 fx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분명히 영으로 안 되는데요? x에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는데요? 얘들아 지금 얘는요 함수 fx를 통칭하는 식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식에는 지금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전적으로 깔았잖아. 어디서?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 어떻게 써야 돼 정상이니? 이렇게 써야 정상이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는 함수 fx를 다 써준 게 아닌 거야. 얘만 써준 거야 지금. 근데요 얘가요 이 친구가요 실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뭘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B가 얼마일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아는 거지. 얘가 실 전체에서 연속이 되네. 그러면은 함수 값하고 극한값이 같겠지 뭐 하고 문제를 줘. 그러면 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8 더하기 a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식아 얘 어디로 가냐? 얘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죠? 그럼 분잘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지금 0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루트 9 더하기 a가 0이 되시려면 a가 얼마? 3이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볼까요? x 플러스 1 루트 x제곱 플러스 8 5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는 상태고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1이 나와요. 그럼 이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왜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다 간다 그랬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해요. 그냥 x 플러스 1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맞죠? 자 이 친구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수렴하고 있고요. 이 친구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수렴하고 있죠? 자 그죠?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각각 극한을 보내서 상관이 없어요. 얘한테 극한 보내봐. 정식아 얘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냐? 빼기 분자는 빼기 1로 가고요. 마이너스 1로 보내보세요. 어디로 가 이거? 6 답은? B가 이거죠? 답이 이거예요. 근데 나 같았으면은 A 더하기 F-1 구해봐라 했을 건데 A까지 구해봐라 했을 건데 안 물어봤네. 아깝잖아요. 정보 넘어가도록 하디요. 84로 가요. 이 문제를 아까처럼 안 숨겨놓으면 얘 아까 숨겨놨잖아요. 요걸 숨겨놨잖아. 그치? 아까 이걸 숨겨놨었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x 0으로 보낸 값이랑 얘랑 같습니다. 뭐 풀면 돼. 할 수 있겠지? 지원하신 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는데 못 하겠어. 어? 해보도록 해. 이거 지원 돼요? 무진이가 지원 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가 2분의 1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포인트인 거죠.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요, 얘가 0으로 가버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0 집어넣으면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루트 a 더하기 b가 0이어야 한대요. 그럼 b는 마이너스 루트 a였습니다. 라고 쓰실 수 있으니까 식을 좀 바꿔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 빼기 루트 a. 정식이 이제 뭐 할 거냐? 유리발. 유리화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겠죠. 0 집어넣어버리면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i가 1겠구나. 끝. 못 틀렸어. 네. 저기 루트 a 플러스 b를 드렸었어. 요거 네. 는가 85. 아, 너무 대단해. 해야지요. 근데 한 개도 안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워. 그냥 가우스에 쪼은 거야. 정식아, 네. 가우스에서 내가 예를 들면 x 3으로 가 좌극한 애는 뭐 넣어냈지? 자극하냐? 한칸 안에 있는 거? 가자. 자, 리미트 x가 3에 무극한으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3에 자극한으로 갈 때 fx, f3이 싹 다 같아야 돼요. 이런 얘기죠. 자, 이 친구는요, 리미트 x가 3에 우극한으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가우스 x예요. 자, 3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얘들아 3보다 살짝 큰 값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우스는 내가 뭐랬어, 정필아? 두 글자. 두 글자. 정수. 정수도 맞아. 너 말고. 그렇죠. 내려와요. 너는 단어가 아니야. 내리. 그래, 아우, 씨. 내림이고 결과가 점수라고. 뭔 소리냐? 가우스에다가 2점이 나오면은 내림 2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점수가 나와. 그러면 3에 우극한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3.3보다 좀 커. 3.666 이런 애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나왔겠죠? 내가 3일 거예요. 그 3 넣어 이제. 끝났어. 짜란. 자, 이번엔 가우스가요 S에다가 3보다 살짝 작은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2.99 이런 거 넣은 거잖아요. 내림하면 얼마예요? 2. 그죠? 그 가우스 X가 2였겠네? 맞아? 15도!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2A가 됐겠죠? 맞나요? 얘는 그냥 3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그냥 얘가 나와요. 맞지? 그럼
같아요. 뭐만 달라. 얘랑 다른데 지금 얘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연속이 됐으니까 같아야 돼. 그러면 4 더하기 2a랑 9 더하기 3a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데리고 가면 a는 마이너스 5. 정리. 정식이 돼? 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우극한 자각선 나오면은 거기에 0점을 더하거나 0점을 빼가지고 넣어라 그랬어요. 자, 그 식으로 가능해? 아 숙제가 너무 좀 나가겠네. 네. 188번 해줘요? 하면 되지. 오케이. 주세요. 우리가요 모든 양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나 얘를 구할 건데 얘가 지금 연속이 됐으니까 이거랑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가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연속이니까.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양면을 나눌 거야, 쟤를.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나눌 때가 조심해야겠죠? x는 4가 되면 안 돼요. 분모 0되니까. 되네?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제 문제 이 문제가 제로 레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게 보이면 너무 쉽게 풀리고 그거 아니면은 양쪽 미분해가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아니, 양쪽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풀면은 이 친구가 루트 x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라 얘랑 약분해버리면은 루트 x의 제곱 빼기 플러스 2배의 루트 x 더하기 4로만 나가요. 리미트 x에다가 4로 보낼 거잖아요. 4를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8 더하기 4가 나와서 답이 16이 나와요. 뭐가? 답이 4라고? 8이 4예요. 어? 8이 4. 맞네. 답이 16일 텐데? 16이 12야? 아, 12. 아, 그 월수가 있는데 잘못 알려줬네? 16 맞았대? 어디가 이렇게 풀면 돼요. 별 아니죠? 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쓰면 이제 뭐야 그냥 선생님이 수학 3으로 푼거 아니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해버렸잖아. 그래서 난 극한으로 풀게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지금처럼 풀지. 아무도 이렇게 지금 푸는 방법은 아무도 안 풀 거예요. 그냥 푸는 거야. 굳이 나는 극한으로 풀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리미트 x를 4로 보낼 겁니다. 자, 얘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죠? 0으로 가는 거 확인하셨고 4를 보내버리면 얘 확실하게 0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를 유리화해야 되는데 여기도 무리식이 있고 여기도 무리식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도 유리화 얘도 유리화 7번 끝났어요. 이거 제곱하면 x제곱 이거 제곱하면 빼기 14
얘 x 빼기 3 이렇게 하면 돼요. 약분 돼요? 얘만 남죠? 그럼 뭐 할 거예요? 리미트 x를 4로 보내면 0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집어넣어. 자,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이니까 8, 16분의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어서 16 곱하기 3이죠? 3인데요. 얘는 4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2니까 3 곱하기 4는 12. 극한으로 풀면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요. 최대 수준 정리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게가 있어요. 같은 구간에서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할게요. 이때 그래서 fx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왜 여기 닫힌 구간을 강조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 별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a, fa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b, fb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같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릴게요. 아무거나. 얘가 연속이래. 연속은 뭐 하면 돼요? 안 끊기고 이어지면 돼요. 이해돼요? 안 끊기고 이어지면 돼요. 그죠? 연속이잖아. 자, 그러면 요 안에 어느 곳은 제일 높을 거고 어느 곳은 제일 낮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대일까? y의 최대일까?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 같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선생님 같으면 없을 수 있지 않아요? 얘를 이 친구 이르라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거 최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최소값 얘, 최소값 얘. 최소값은 같은 거죠 지금. 이해돼요? 최소값 뜻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최소값 정의가 뭐예요? 최소값 정의가 뭐예요? 최고가 큰 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야. 자, 최소값이 이겁니다. 주어진 정의역에서 크거나 같은 거, 가장 크거나 같은 거, 이걸 최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값이라는 게 들어가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봐봐요. 하나 더 칩시다. 이걸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를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인정해줘야지. 이해돼요? 그럼 2점만 돼요? 아니지. 3점도 되겠지. 그럼 되겠죠. 이해되셨음? 최대값은 동일한 값이 나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값이 나오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FA하고 FB가 달라야 합니다라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왜 닫힌 구간이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러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 돼야 되잖아. 최대값,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열린 구간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최단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이거 최단값 이거 있어? 어디서 실적이요? 살짝 잘한다. 너랑 똑같은 얘기가 많지. 그럼 확대해볼게. 정식이는 여기가 최대값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확대를 보면 여기에요. 네가 찍은 데가 여기가 확대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정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떴어 내기 그러면 그런데 뭐예요? 또 확대를 해볼까? 되는 거죠. 확대를 했어요. 그럼 얘가 여긴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언제까지 할 거야? 최단값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채워져 있어야 항상 이 문장이 참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닫힌 구간은 그래서 있어야 돼. 최대 치수 정리하고요. 사이가 당근. 사이가 정리 그렇게 쳐놓으세요. 사이가 정리가 좀 중요해요. 사이가 정리가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 리뷰 안 풀었지? 극한. 오늘 수업 나가요? 사이가 정리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 아까 기억보다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이건 똑같죠? 하나 더부터 뭐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이유 좀 설명해 줄게. 이거일 때 어떤 y는 k 값이 있는데요. y는 k가 있어요. 이 k는 FA하고 FB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사이 값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만약에 FB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 이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FA랑 FB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이라는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얘네들은 같으면 안 돼요. 둘이 같아버리면 사이가 없잖아. 이 얘네들이 달라야 사이가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요걸 문장으로 쓴 게 이거예요. 저거 해석하는 거니까 빨리 쓰세요. 이거. 저 문장이 이거예요. 저 텍스트. 다들 먹으세요. 다들 맛있어요. 자, 썼죠 이거? 자, 이거일 때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자, 텍스트만 읽었으면 뭔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내용을 이제 설명해드리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이 텍스트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자, 값이 다르다 했으니까 하나는 낮게 그리고요. 하나는 높게 그릴게요. 같지 않다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연속이래요. 그럼 연속 마음대로 그려요. 됐죠? 자, 그러면은 y는 k를 그릴 건데 이것하고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생각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이 점 볼게요. 이 점의 y좌표가요 k인 거죠? 내가 지금 x좌표 c라고 두면 얘가 지금 y는 fx 위점인 거니까 fc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단 얘기예요? 같아 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못 쓰면 돼요? fc가 현재 k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c가
적어도 한 개 있을 거야.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 y는 k하고 fx가 적어도 한 번은 만날걸? 이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얘들아 봐봐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얘네들이 지금 달라요.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누구 높을 거고 누구 낮을 거고 있겠죠.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해야 돼. 왜요? 연속이라며. 그럼 아무리 간단하게 그래도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이 값에 하나 선 그을 거라며. 그럼 최소한 몇 점은 만나요? 한 점은 만나겠지. 아무리 작게 만나도. 많이 만나면 엄청 많이 만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프가 막 있다고 해요. 더 오버해? 오버해. 그렇겠죠? 그럼 Y는 K랑 뭐 엄청나게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몇 번? 한 번은 만날걸?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은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겼을 거예요. 이따 얘기냐면 어디서 먹지? 도저히 써볼 때가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 들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요, 방정식을 입력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그 컴퓨터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구하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자, 도저히 알 수 없는 값입니다. 뭐 이상한 개똥 같은 함수가 있어요. 얘가요, X축에서 한 번은 만나도 내가 알겠어. 오케이? 근데 난 이 값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 이 친구는 컴퓨터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무거나 값을 넣어요. 랜덤으로. 그럼 여기 넣었어요. 그 다음 이 친구의 함수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1,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1이래요. 이런 식으로 값을 잡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요 2를 집어넣었더니 2,4가 나온 거예요. 얘가 지금 F2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죠. 근데 얘가 연속인 건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FX는 연속이래요. 그럼 이 사이에 X축 한 번은 지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이 사이의 값들을 미친듯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갑자기 이 값에서는 음수였는데 이 값은 양수인 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점인데 막 집어넣다가 음수 양수 이렇게 된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찾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어떻게 하냐면 이 값하고 이 값 사이에 근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걸 또 넣어요. 더 가깝게. 그래서 근사값을 잡습니다. 컴퓨터는 그 덧셈 영어가 1밖에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밖에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밖에 못 찾아요. 걔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요. 좀 무식하죠? 근데 우리가 빨라요. 걔 엄청 빠르니까 계산이. 그냥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퍼스널 컴퓨터, PC로 계산하잖아요. 이 CPU가 한 개가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이 구하면은 X가 4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값이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성능 구조. 슈퍼컴퓨터에 넣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건데 얘가 조금 컴퓨터 좀 푸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서 멈춘 거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사값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줬으니까 물어보고 싶겠죠. 문제로 어떻게 되냐. 문제로 어떻게 되냐. 사이값정리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배설이가 어때? 네? 배설이가 어때? 아니요. 자, 현재 1을 넣으면요, 음수래요. 3을 넣어도 음수래요. 4를 넣었더니 양수래요. 5를 넣었더니 음수래요. 6을 넣었더니 양수래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을 보네. FX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 완전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최소 개수. 최소 개수 몇 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음? 그럼 당연히 모두 뭐밖에 못 물어봐? 최소밖에 못 물어봐. 최대는요? 알게 모임.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개수만 알 수 있어. 그게 이거예요. 뭐? 저 그래프를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점 하는 그게 함수냐? 검사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저 바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똑똑하게 치더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여기 점 두 개가 해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하나 X에 몇 개 걸려? 세 개. 이게 함수냐고. 저기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되나? 그냥 안 돼! FX 함수야, 함수. 안 돼, 안 돼. 알겠지? 좀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내용 아닌가? 제 수학학 누가 가르쳤니? 내가 가르쳤니?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지. 뭔 소리 여기까지?